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중반이 된 여자입니다. 제 나이쯤 되면 결혼한 지 몇 년 차가 됐고 남편은 무슨 일을 하고 있다. 이런 형식적이지만 뻔한 인사를 주고받는 게 보통이겠죠. 나라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수식어가 많았던 젊은 시절에 비하면 나이가 어느 정도 중년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자들은 가족이 곧 나고 내가 곧 가족인 느낌이 크게 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물론 요즘 사람들은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나이 때 여자들은 이 얘기에 공감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딱 저희 때까지만 해도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사회적인 성공보다는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가족들을 서포트해주는 것이 엄마의 역할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자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저도 어릴 때부터 사실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큰 야망 같은 걸 품고 살아본 적은 전혀 없어요. 그런 것 치고는 제 인생이 참 운이 좋았다고 해야 할지 나빴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야망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는 쪽으로 풀리고 있네요. 처음에는 발등에 떨어진 불을 어떻게든 꺼보겠다고 몸부림쳤던 일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네, 앞서 말했듯이 저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도 꼭 이루고 싶었던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은 이루지 못했으니 실패자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제 나이 또래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이야기 나누는 가족 구성원인 남편과 이혼을 한 지 오래거든요. 남들은 결혼 몇 년 차라고 자신을 이야기할 때 저는 이혼 몇 년 차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괴로워 죽을 것 같던 게 엊그제 같은데 결국 시간만한 약이 없다고 이제는 좀 익숙해졌네요. 저는 올해로 벌써 이혼한 지 12년이나 됐어요. 40대 초반 제 아들이 중학생 때 이혼을 했으니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네요. 우선 제 젊은 시절을 먼저 이야기하고 넘어가자면 저는 전문대학교에 있는 호텔 조리학과를 나왔어요. 어릴 때부터 공부하는 연이 없다는 걸 일찌감치 알았고 그렇다고 딱히 열정적으로 배우고 싶은 기술 같은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현모양처가 꿈이었던 저에게 요리만큼 실용적이고 구미가 당기는 전공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실제로 입학해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긴 했지만 비교적 실습이 많은 학교라 대학 등록금이 아깝지 않게 재미있게 다니고 배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졸업을 하고 나니 이제 할 건 다 했다 싶었고 20대 중반이면 다들 그렇듯 얼른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소개팅도 많이 받고 사람 만나는 동호회도 많이 나갔었죠. 제 친구들 중에는 취직을 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저는 왜인지 그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어차피 아이를 낳고 육아를 시작하면 커리어를 쌓지도 못하는데 중간에 그만두게 될 게 뻔한 걸 뭐하러 시작하나 싶은 생각이 강했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참 후회스럽고 어리석은 생각이지만 그때 당시엔 정말 꽤나 진지하게 했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취직보다는 사람 만나는데 조금 더 열중을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도 제게 잔소리는 하셨지만 크게 이견은 없으셨던 건지 어느새 취직하라는 잔소리는 선보라는 잔소리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친구들의 소개와 부모님의 선짜리, 총공세를 무르지 않고 다 찾아다니며 헤맨 끝에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좋은 학력에 안정적인 공기업을 다니고 있었어요. 조건도 좋은데다 저를 대하는 태도가 상냥하고 예의가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라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대화를 할수록 똑똑하고 배울 게 많은 사람이라는 점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이 사람이라면 제가 평생 존경할 수 있고 가족을 행복하게 해줄 뿐더러 책임지고 먹여 살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였는지 남편을 두 번째 만난 날 평소 같으면 묻지도 못했을 질문이 대담하게 튀어나오더라고요. 혹시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저요? 저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일하는 사람보다는 좀 가정적인 사람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결혼을 한다면 아내가 될 사람은 아이를 낳고 육아와 가정을 돌보는 일에 힘써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요리 잘하는 사람이 정말 이상형이거든요. 어머니가 요리를 잘 못하셨거든요. 그런데 현영 씨가 요리를 잘한다고 들어서 좀 설렜어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먹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그때만큼 제 전공을 잘 선택했다고 느꼈던 때가 없었어요. 당연하죠. 요리 꼭 해드릴게요. 앞으로 드실 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적극적으로 나가니 그때 남편은 흠칫하면서도 내심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결국 세 번째 만남에 제가 못 참고 고백을 해버려서 사귀게 되었답니다. 남편은 제 얼굴이 본인 취향이어서 마음에 들었다고 했고 꿈이나 야망 없이 가정적인 성향이 이상형이어서 절 잡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했어요. 저도 남편이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기 딱 적당한 조건을 가진 남자라 마음에 드는 상황에서 현모양처가 이상형이라고 하니 반드시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저희는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사랑에 빠졌다기보다는 서로가 원하던 이익에 맞게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결혼한 지 한 달이 좀 넘었을 때였을까요? 남편답지 않게 재촉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는 아이는 최대한 빨리 갖는 게 어때? 최대한 빨리? 얼마나? 이세 생각이 없던 건 아니었던지라 저도 너무 시간을 오래 끌 생각은 없었지만 결혼을 하자마자 이세 계획부터 이야기하는 게 시기상 조금 급한 느낌이 들긴 해서 살짝 당황스럽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뭘 당연한 걸 묻느냐는 한 태도로 대답했어요. 말 그대로 최대한 빨리 지금부터 쭉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 해서. 당신도 나도 어차피 이세 생각은 확고하고 가질 거면 하루라도 빨리 낳아서 한 살이라도 더 체력 좋을 때 키우는 게 낫잖아.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 신혼은 어느 정도 즐겨야 하지 않아? 우리 정도면 결혼 정년기보다 조금 빨리 한 느낌이라 신혼 적당히 즐기다 준비해도 남들보다 일찍 낳는 건데 신혼이 뭐 따로 즐길 게 있나? 연애도 1년 했겠다. 신혼여행도 다 다녀왔겠다. 게다가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아기가 바로 생기는 것도 아닌데 아기 생기는 동안 야무지게 신혼 즐기면 충분히 즐기는 거 아니야? 그게 어떻게 같아. 아기가 바로 생기면 신혼 즐기지도 못하는데. 여보, 아기가 그렇게 쉽게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그냥 내 말 믿고 내가 하자는 대로 좀 따라줘. 당신 임신하기 전까지는 당신 하자는 거 다 따라다니면서 해줄게. 또 아기 낳으면 아기랑 셋이 놀러다니면 되잖아. 우리 연애도 할 만큼 했고 어차피 애 다 크면 둘이 평생 놀러다닐 건데 아까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얼른 애부터 낳자. 연애를 1년 조금 넘게 하고 결혼한 마당에 할 만큼 했다는 소리가 이해가 안 갔어요. 게다가 저와의 신혼생활이 아까운 시간 낭비하는 걸로 여겨지는 것도 속상했죠. 하지만 제가 내심 속상해하는 걸 눈치챈 남편이 그날부터 귀신같이 제 비위를 살살 맞춰줘서 저는 결국 설득에 넘어갔어요. 오히려
어영부영 애 낳을 시기 미루는 것보단 언제 애가 생길지 모르니까 피임 안 하는 동안 우리끼리 최대한 시간 많이 보내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 신혼을 알차게 보내는 방법일 수도 있어. 그 후로 한두 달 정도는 정말 남편이 주말마다 연애 초 때보다도 더 열심히 데이트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둘이 살면서 주말마다 같이 놀러 다니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 아이를 안 낳고 이렇게 둘이 평생 살아도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하지만 남편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여서 저도 바로 접었죠. 저희 대화의 50% 이상이 미래에 태어날 아기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여보, 어제는 테스트기 해봤어? 응? 아니, 딱히 이상한 거 못 느껴서 안 해봤는데. 그래도 해봐. 원래 임신 초기에는 증상이 없어서 여자들이 잘 모른다고 하더라. 에이, 그렇다고 어떻게 매번 확인해, 번거롭게. 번거로운 게 중요한 게 아니지. 당신 지금 맥주 마실까 말까 고민하고 있잖아. 혹시 임신한 거면 어쩌라고 그래?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도 은근슬쩍 눈치 주듯 말하는 남편 때문에 저는 늘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나중에는 그게 세뇌가 된 건지 얼른 임신을 하고 끝내버리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남편 말대로 임신이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임신 시도한 지 4달쯤 되자 시댁에서도 슬슬 압박을 주기 시작했어요. 예, 너희 아직 좋은 소식 없니? 네? 좋은 소식이요? 애 말이다. 너희 계속 임신 시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 아직이에요, 어머님. 좋은 소식 생기면 바로 말씀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니네가 말을 안 할까봐 걱정이 아니라 이렇게 질질 끌다가 노산까지 갈까봐 걱정인 거지. 어머님, 저희 어떻게든 아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노산 나이까지 되려면 한참 남았고 그때까지 안 가질 생각은 절대 없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남편이 별로 말을 안 했는지 매번 시도 후 테스트기까지 거칠 정도로 집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저런 말을 들으니 솔직히 너무 울컥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시니까 하는 말씀이겠지 싶어서 꾹 참고 넘어갔어요. 그럼 적당히 넘어가시겠지 싶었는데 시댁에서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지 그 이후로 꼬박꼬박 연락이 오더라고요. 예, 이거 몸에 좋다는 한약이다. 이거 하루에 2포씩 챙겨 먹으면 애가 금방 들어선댄다. 비싼 거니까 하루도 거르지 말고 꼭 먹어. 알겠지? 어머님, 감사하긴 한데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아우, 무슨 소리니? 네가 애를 가지면 내 첫 손주인데 어떻게 신경을 안 써? 잔말 말고 너는 얼른 애 가질 생각이나 해. 이거 먹고도 안 되면 나랑 같이 병원 가보자. 내가 아주 기막힌 불임병원도 수소문해놨거든. 정말 당장이라도 저를 끌고 갈 기세로 말씀하시는 바람에 저는 남편에게 불만을 쏟아냈어요. 불임이 저만의 이유도 아닌데 저한테만 병원 가자고 하는 것도 그렇고 병원을 간다고 해도 남편이랑 가지 제가 왜 시어머니랑 가야 하는지 의문이었거든요. 여보, 어머님이랑은 당신이 좀 직접 연락하면 안 되겠어? 나 안 그래도 임신 안 돼서 스트레스 받는데 어머님까지 저렇게 극성이시니까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아. 엄마가 걱정돼서 하는 소린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그냥 대충 알겠다고 하고 넘겨. 당신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만 손해야. 스트레스 받으면 애 더 안 생기는 거 알지? 뭐만 하면 애. 남편도 시댁도 말이 통하지 않으니 이 지옥은 제가 애를 낳아야만 끝날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어떨 땐 너무 서방해서 애애거리니 애를 낳기 싫어지다가도 또 낳아야 다 끝난다 생각하면 빨리 갖고 싶기도 하고 그때 저는 어리석게도
시댁과 남편의 말에 이리저리 휘둘렸어요. 분명 남편과는 결혼 전 다 합의된 부분인데도 집에서 집안일만 하고 있는 게 괜히 놀고 있는 것 같고 죄스러워지더라고요. 그러다 8개월쯤 되었을까요? 내내 시달리던 끝에 드디어 아이가 생겼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아들이면 좋겠네, 딸이면 하나 더 낳으면 된다, 서로 말이 많았지만 저는 그런 말은 하나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너무 기뻤어요. 아이를 가진 그 사실만으로도 기뻤지만 더 이상은 시댁의 과도한 관심과 집착을 견디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너무 좋더라고요. 남편도 늘 아이 갖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다가 이제서야 강박에서 벗어났는지 다시 말이 통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임신 초기에는 태어나게 될 아이의 얼굴도 상상하고 어떻게 키워야 할지 대화도 많이 나눠서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여보, 나 오늘 늦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오늘도? 야근이야? 요즘 바쁜 시즌이라 미안해. 아니야, 일 때문에 그런 건데 어쩔 수 없지. 당분간 계속 바쁠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한테라도 좀 당신 돌봐달라고 부탁드릴까? 어? 아니야, 됐어. 그냥 일찍 올 수 있으면 와줘. 출산일이 임박해져 올수록 남편의 일이 바빠 퇴근하고 저를 돌봐줄 수 있는 날이 거의 없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열심히 일을 하는 남편에게 투정 부리기도 그래서 배가 만삭이 되어 몸이 무겁고 힘들어도 꿋꿋하게 견뎌냈어요. 그래도 며칠 안 남았으니 조금만 참으면 귀여운 아이가 태어난다는 생각으로 버틸만은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야근한다던 밤, 새벽쯤에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고 컨디션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게 느껴져서 옆자리를 봤는데 남편이 아직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머릿속이 사야해지면서 무섭더라고요. 일단 구급차를 부르고 그 다음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남편이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두세 번쯤 남편에게 더 전화를 걸다가 응급실에 실려갔죠. 그 다음부터는 정신없는 상황의 연속이었죠.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병실에 누워있고 언제 연락을 받고 뛰어온 건지 남편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남편 얼굴을 보니 안심이 되는 것과 동시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한테서 술에 쩔은 냄새가 나더라고요. 야근을 한다더니 새벽까지 야근을 한 적은 없어서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그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그냥 넘겼던 것 같아요. 아이를 무사히 낳고 나서야 가끔 그때 기억이 떠올랐지만 남편은 발뺌을 하더라고요. 여보, 근데 우리 건우 낳턴 날 말이야. 당신 야근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술 마셨어? 술 냄새가 났던 것 같아서. 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야근하던 중이었는데. 근데 왜 전화를 바로 안 받았어?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데. 아이 참. 야근하다 깜빡 졸아서 그랬다니까. 근데 그 술 냄새는 뭐야? 여보, 그때 당신이 너무 아파해서 정신이 없어서 잘못 맡은 거야. 병원 약 냄새 같은 거였을 수도 있고. 남편이 하도 아니라고 하니 뭔가 찜찜해도 더 이상 캐물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술을 마셨다면 사실대로 말하면 되지. 저렇게까지 발뺌할 것도 없을 것 같았거든요. 아이를 낳고는 산후조리원에 있었어요. 산후조리원을 나오고 나서부터가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갑자기 제 손에 안겨진 이 작은 아이를 제가 잘 돌볼 수 있을지 걱정이 됐어요. 요즘은 육아휴직을 남자들도 조금은 쓸 수 있게 해준다고 들은 것 같은데 저 때만 하더라도 남자의 육아휴직은 꿈도 못 꾸던 때라 정말 전적으로 독박육아가 시작됐죠. 그래도 괜찮았어요. 처음부터
육아랑 가사일을 맡아서 하기로 하고 시작한 결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아이를 낳기 전에는 그렇게 가정적이던 남편이 아이를 낳자마자 집에 안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맨날 야근이라는데 솔직히 어떤 회사가 이렇게까지 맨날 야근을 하나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보, 야근이 이렇게 맨날 있는 게 말이 돼? 아무리 육아는 내가 하기로 했다지만 너무한 거 아니야? 애 낳자고 노래를 부를 땐 언제고 애 낳으니 집에 와서 애 자는 얼굴은 들여다보기는 하니?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내가 이렇게 야근해가며 뼈 빠지게 일하는 게 다 누구 때문인데. 나도 집에서 애나 보고 청소나 하고 싶어. 당신이 먹는 음식, 입는 옷, 애기한테 들어가는 모든 게 다 누구 돈에서 나오는 건데. 그래, 그래서 나도 그만큼 하고 있잖아.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은데. 애가 아빠 얼굴 다 까먹겠어. 까먹긴 무슨. 어차피 맨날 보는 게 너 아니면 난데 당신만 애 돌봐? 다른 집 여자들도 다 애 보는데 당신처럼 투정 안 부리더라. 나도 야근한다고 힘들어 죽겠는데 나한테 스트레스 풀지 말고 스트레스 풀고 싶으면 다른 데다 풀어. 난 당신처럼 나가지도 못하는데 어디다 풀어? 애한테 풀어? 너무 화가 나서 소리치니 남편이 기가 막힌 듯 웃더라고요. 그럼 그러든가. 홧김에 뱉은 말이었지만 대답이 그렇게 돌아오니 정말 마음에 상처만 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며칠간은 냉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신우이가 집에 찾아오더라고요. 어머 깜짝이야. 오신다는 연락 못 받았는데? 요 앞에 들릴 일 있어서 지나가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왔어. 갑자기요? 나 다 들었어. 내 철없는 남동생이랑 싸웠다며? 올케가 이해해. 남자들이 다 그렇잖아. 애 혼자 보기 힘들지? 내 친구들도 다 그러더라. 내가 오며 가며 도와줄게. 이 동네 오갈 일이 많아서. 아, 형님. 신경 써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그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돼요. 애 보는 게 보통 일도 아니고 형님 일도 하시는데 힘드시잖아요. 괜찮아. 나야 뭐 일 있을 때만 하는 프리랜서인데. 생각해보면 나 같은 사람이 애를 낳았어야 했는데. 그치? 올케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올케는 행복한 줄 알아. 나 봐. 일하다가 연애할 시기 놓쳐서 결혼도 못하고 애도 못 갖고 이러고 사는 거. 올케는 지금 힘들어도 나중에 애 다 키워놓으면 보상받을 거 아냐. 일 안 해도 돈 벌어다 주는 든든한 남편도 있고. 나중에 나이 들어봐라. 가족이 재산이다. 아, 네. 도대체 남편이 뭐라고 말을 전한 건지. 그날 이후로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신우이가 저희 집에 들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이야기 나눌 사람이 너무 없어 외로움에 힘들고 지쳐 이렇게라도 이야기할 사람이 생겼다는 게 무료함도 덜고 좋은 점도 있었지만 방문이 잦아지자 그게 아니었어요. 분명 애를 같이 봐준다는 명목으로 오던 사람이 한 번 오면 기본 4-5시간은 앉아서 놀다 가는데 집안일은 남의 살림 뭐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며 손 못 대겠다 하고 애는 자기가 잘못 건드렸다 큰일 나면 어쩌냐며 대신 봐주는 법도 없으면서 하루 종일 앉아서 본인 얘기만 했어요. 그것도 좋은 얘기도 아니고 하루 종일 자기 일하는 얘기, 결혼 못한 신세 한탄, 마지막 마무리로는 너는 애랑 남편이 있어 좋겠다고 끝나는 이야기의 반복이니 너무 지겹고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좋은 얘기도 계속 들으면 질리는데 마치 세뇌라도 하듯 애 보는 게 행복한 인생이라고 주입을 시키는데 저를 놀리나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여보, 형님 좀 그만 오시라 해. 오셔서 딱히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내가 손님 접대해야 돼서 힘들어. 애 보는 것만 해도 벅찬데 신우이까지
내가 어떻게 감당하라는 거야? 당신이 알아서 얘기 좀 해줘. 뭐? 그래도 집에 나 없는 동안 누나라도 왔다 가면 낫지 뭘 그래? 어차피 당신 지금 친구도 못 만나고 답답할 텐데. 그리고 급한 일 생기면 잠깐 애 부탁해도 되고. 애한테 손도 못 대겠다는 사람한테 뭘 맡겨. 됐어. 나 그냥 마음만이라도 편하게 있고 싶어. 그만 좀 오시라 해. 당신도 진짜 예민하고 까다롭다. 이래도 싫다 저래도 싫다 하면 나보고 뭐 어쩌라고. 싫으면 당신이 직접 말해. 당신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가끔 와서 좀 봐달라고 부탁한 게 나인데 이제 와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라는 거야. 사람 호의를 봐서라도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되지. 우리 누나가 노는 사람도 아니고 일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시간 내주는 걸 보면 고마워해도 모자랄 판에. 진짜 그때는 속에서 울컥 화가 치밀어 올라서 남편 뒤통수를 한 대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겨우 참았지만요. 결국 제가 결정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땐 회피하는 인간이라 저는 남편에게 너무 크게 실망했어요. 그래서 이판사판 될 대로 되라 나갔죠. 형님, 이제 저희 집에 오지 말아주세요. 형님이 오시면 제가 더 힘들어요. 부탁드려요. 뭐? 옳게? 내가 다 옳게 생각해서 오는 건데 이러기 있어? 나 진짜 너무 서운하다. 서운해도 어쩔 수 없으세요. 저도 살아야 하니까요. 형님이 오시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이 더 생겨서요. 뭐? 뭐 이런 년이 다 있어. 고마운 것도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내가 다시는 이 집 오나 봐라. 결국 제 입으로 형님을 내치고 그 일로 시댁과의 관계는 악화됐어요. 애를 어느 정도 키우다 보니 도저히 안 되겠어서 애를 데리고 친정에 내려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새벽에 남편에게서 전화가 빗발치게 오더라고요. 뭐야, 당신 지금 어디야? 우리 건우는? 나 친정 내려왔어. 도저히 안 되겠어서. 뭐? 지금 전화 온 거 보니 이제야 집에 들어왔나 보네. 당신 어차피 우리가 있으나 마나 회사나 잘 다니면 되잖아. 얼굴 보고 살지도 못하는데 내가 그 집에 꼭 붙어 있어야 할 이유가 있어? 아니 그렇다고 말도 없이 가버리면 어떡해? 나한테 말하고 가면 내가 못 가게 막기라도 해? 당신이 이렇게 우리한테 관심 있을 줄은 몰랐지. 나 당분간 여기서 지낼 테니까 애 보고 싶으면 당신이 주말에 내려와. 와, 진짜 골 때리네 이 여자.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 말은 그렇게 해도 저는 저고 아들은 아들이니 적어도 건우 때문에라도 한 번은 내려올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정말 단 한 번도 내려올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아이 돌이 다 돼가는데 곧 돌인 걸 알긴 아는지 너무 서럽더라고요. 부모님께서도 애 보러 한 번도 안 내려오는 남편을 보며 뭔가 이상하다는 눈치를 채기 시작하셨어요. 건우 곧 돌 아니니? 어떻게 준비하기로 했어? 김서방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바빠서 주말에도 못 와? 애한테 애정이 있긴 한 거야? 내내 애써 모른 척 해주시던 엄마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하셨는지 저에게 처음으로 물어보셨을 때 결국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께 사실대로 털어놨어요. 처음에는 심란하신 듯 숙연하시던 엄마 아빠께서 생각할수록 화가 나시는지 이혼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도와줄 테니까 네가 원하면 헤어져라. 애 키울 걱정은 말고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어차피 이혼 안 해도 너 여기 와서 이러고 살고 있는데 이혼한다고 뭐가 달라지니? 듣고 보니 맞는 말이더라고요. 사실 이혼하고 싶었던 충동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지만 딱 못 받고 결심을 내리기엔 아이를 혼자 키울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 마냥 쉽지만은 않았어요.
일한다고 가정도 내팽개친 사람이 아이 양육권을 가져가겠다고 난리 피울 것 같지도 않았고요. 부모님께서 위로와 격려를 해주신 끝에 저는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했어요. 그래도 아이도 있으니 몇 번은 말릴 줄 알았던 남편은 의외로 쿨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 점이 정말 저와 아들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 같아서 화가 났지만 이제 와서 화내봐야 달라질 것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괜히 화내서 남편을 자극하지 말고 순순히 이혼해준다고 할 때 이혼해야지 라는 생각이었죠. 저와 남편의 이혼 조정기간이 끝나고 완벽히 남남이 되던 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나 사실은 당신이 임신했을 때 진짜 좋아하는 사람 만났어. 당신이랑은 다르게 똑똑하고 일도 잘하는 야무진 어린 여자라 좋더라고. 안 그래도 이혼하고 싶었는데 잘 됐지. 당신은 건우 혼자 열심히 잘 키워봐. 나는 이 여자랑 결혼해서 애 키울 테니까. 뭐라고? 그게 네가 헤어지는 전 부인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 인사니? 정말 기가 막히고 억울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이혼 과정에서 말하면 본인이 유책 배우자가 되니 내내 꼭 입 다물고 있다가 이혼이 확정되는 날 그걸 밝히는 게 너무 사람이 야비하고 정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어쩐지 순순히 이혼을 받아들이는 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역시나가 역시나였어요. 친정집으로 내려오는 길에 한참을 울었네요. 집에 도착하기 전에 세수도 하고 운티를 지우려고 노력했지만 가족들은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그래도 모른 척 해주셨죠. 저는 그날부터 건우를 모자라지 않은 환경에서 키우기 위해 일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 나이가 30이 다 돼갔을 때였을 거예요. 지금은 여자 나이 30이면 어린 나이지만 그때는 이혼한 30살 무경력 여자는 사회에서 정말 퇴물처럼 취급되었을 때라 제가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어요. 2년제 전문대에서 요리를 배운 게 전부라 식당 일에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 한 한정식 식당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나이가 좀 있어서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저를 좋게 봐주셨는지 사장님이 저를 채용해 주셨어요. 그때부터는 정말 닥치는 대로 일했어요. 어린 친구들은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빼는 일들도 척척 없던 근력 키워가며 열심히 일했어요. 한정식은 반찬이 많다 보니 그릇수도 많아서 다른 식당보다 일이 2배는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하필 처음 고른 일이 한정식 식당 서빙이라 일이 끝나고 나면 정말 온몸이 부서지게 아팠지만 저는 투정 부릴 여유가 없었어요. 일을 열심히 하니 지점장님께서 저를 매니저로 진급시켜주시고 잘 챙겨주기 시작하셨어요. 제 딱한 사정도 잘 알고 있던 분이라 잘해주시나 싶었는데 저랑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되고 인간적으로 정말 괜찮은 분이라 저는 사실 결혼을 하셨을 줄 알았어요. 이런 말씀 드리면 사이 불편해질 수도 있지만 현영씨, 저랑 만나보실래요? 네? 점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야 이혼했다지만 점장님은 가정이 있으시잖아요.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애 아빠가 그렇게 직장 동료랑 바람이 나서 헤어졌는데 건우한테 못할 짓이에요. 방금 그 말씀은 못 들은 걸로 할게요. 그래서 점장님이 고백을 해왔을 때는 정말 까무러치게 놀랐어요. 저도 모르게 정색을 해버리는 바람에 멀쩡히 잘 다니고 있던 일자리가 사라질까 걱정이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점장님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사업 일에 뛰어드느라 결혼 시기를 놓쳐 미혼이시더라고요. 사실 결혼을 약속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땐 제가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그 여자를 놓쳤어요. 그 뒤로는 좋은 사람을 못 만나서 혼자 지내고 있었어요.
아, 제가 오해했네요. 점장님 너무 좋은 분이셔서 당연히 결혼하셨을 줄 알았어요. 아이가 있어 고민도 됐고, 하필이면 제가 일하는 곳의 점장님이라 선뜻 만나자는 제안을 수락하기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점장님은 그런 저를 이해한다는 듯 천천히 다가와줬어요. 이혼한 남편과는 정말 다른 성격, 다른 성향이라 한 번의 상처를 겪어도 마음의 문이 열리더라고요. 딱 한 번만 사람을 더 믿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부모님께서도 저의 새 출발을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3년쯤 흘렀을까요? 서로 집에서 혼인 이야기가 오갔지만 실현은 못하고 있었어요. 예비 시부모님께서 제가 일하던 한정식집 사업을 확장해서 식당 브랜드를 여러 개 갖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를 제게 맡으라고 주셨어요. 100평 규모로 뷰가 좋은 고깃집이었는데 저를 믿고 맡겨주신 만큼 정말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한동안은 또 일에만 열중했어요. 다행히 반응이 좋아서 식당 이름이 서서히 입소문이 나서 손님이 많아졌어요. 매출이 많아지니 예비 시부모님께서는 정말 좋아하셨고, 장소가 워낙 크고 좋았던 터라 방송 매체에서 촬영 장소 협찬 제안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오로지 맛으로만 승부하고 싶어서 그런 제안들을 다 거절했고, 슬슬 오픈빨이 빠지고 매출이 안정세를 유지하기 시작했을 때쯤 한번 매체를 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오로지 일 생각으로만 머릿속이 가득 차서 가끔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키워지는 건우를 볼 때면 미안한 마음이 들곤 했지만 그런 만큼 건우에게는 경제적으로 잘해줄 수가 있었고 휴일은 오로지 건우만을 위해 보냈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일한 보람이 느껴지더라고요. 전 남편과 계속 살았으면 전 남편의 돈만 받으면서 무기력하게 아이만 보며 살았을 걸 생각하니 참 이혼하길 잘했다 싶었어요. 당시에는 원망스러웠던 전 남편의 바람 상대도 나중에는 고마워질 판이더라고요. 그때 그 여자가 아니었더라면 저는 전 남편과 계속 살았을 테고 저를 인정해주고 배려해주는 지금의 예비 신랑도 못 만났을 테니까요. 그렇게 하루하루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뭐야? 당신 왜 여기에 있어? 정신없이 일을 하다 문득 고개를 드니 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날은 사실 제 휴일이었는데 가정의 달이라 식당이 너무 바쁘다고 해서 지원을 나가 오랜만에 서빙 일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하필 그 자리에서 마주칠 게 뭔지 시댁 식구들은 제가 서빙 일을 하고 있으니 그저 식당에 취직한 사람쯤으로 봤을 테니 저도 모르게 얼굴이 화끈해지더라고요. 자기랑 이혼하고 고생하며 산다는 듯한 그 눈초리에 물을 확 끼얹고 싶었어요. 그러게 옳게 성질 죽이고 그냥 내 동생 옆에 딱 붙어 살지. 속상하게 이게 뭐야. 건우 키워보겠다고 이러는 거구나? 그러게 신우이가 육아 돕고 남편이 돈 벌어다 줄 때 잘하지 그랬어. 신우이가 나서는 걸 선두로 남편의 비아냥이 시작됐어요. 됐어 누나. 고마운 걸 알았으면 저러고 살지 않았을 건 본인이 더 많이 느꼈겠지. 에휴, 배운 거 없는 여자 혼자 애 키우는 게 쉽지 않지? 여보, 우리 건우는 잘 지내? 아빠 보고 싶단 소린 안 하고? 애들이 아빠 없으면 어릴 때부터 자존감 떨어지고 심하면 왕따까지 당한다던데. 우리 건우는 괜찮은가 모르겠네. 어떻게, 이제라도 나한테 다시 올래?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제정신이야? 좋다고 바람난 년은 어디다 두고 이제 와서 나보고 오라 말아야? 아니, 당신 걱정돼서 그러지. 바람난 년? 설마 얼마 전에 너 까고 부자랑 결혼한 그년 말하는 거야? 누나!
신우이가 끼어드는 말로 미뤄보니 바람났던 여자랑도 잘 안 된 모양이었어요. 저한테 다시 오라고 헛소리를 하는 걸 보니 그래 보이긴 하더라고요. 나한테 이혼해줘서 고맙다더니 그 여자는 결국 부자 찾아갔어? 당신도 인생 참 불쌍하다. 임신한 아내 내버려 두고 바람이나 줄창 피어들 땐 세기의 사랑인 줄 알았겠지. 형님이랑 시부모님은 모르는 거 보니 꼴에 부끄러운 건 알아서 바람이라곤 말 안 했나 보지? 참나, 부끄러워야 할 건 당신 아냐? 그렇게 나 없이 잘 살 것처럼 얘기하더니 고작 한다는 일이 고깃집 알바야? 나야 좋은 회사 다니니까 언제든 또 여자 만날 수 있지만 당신은 어떡하냐? 당신이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나한테 관심 끄고 얌전히 밥이나 먹고 나가지. 와, 말하는 거 봐. 여기 사장 누구야? 직원이 손님한테 막 나가라고 하고 교육이 안 됐네. 사장 불러와봐. 전 남편 놈이 저를 어떻게든 곤란하게 만들겠다고 난동을 부리는 동안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참 곤란하더라고요. 그때였어요. 직원 하나가 달려오더라고요. 대표님, 이제 슬슬 정리하고 나오시죠. 1시간 후에 대기업 미팅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 맞다. 내 정신 좀 봐. 알겠어요. 고마워요. 낮에는 잠깐 서빙을 도와주고 저녁에는 저희 브랜드 음식을 밀키트로 만들고 싶다는 제안을 해준 유명한 식품회사 대표와 미팅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거든요. 직원이 인사를 정중하게 하고 간 뒤엔 저를 보는 전 시댁 식구들의 표정을 보니 가관이더라고요. 참나, 이제 아주 그냥 쇼를 하네. 뭐, 친한 친구 섭외했냐? 섭외? 참나, 내가 당신처럼 할 일 없는 사람인 줄 알아? 왜, 내 명함 하나 줘? 제가 대표인 걸 알게 되었음에도 저를 어떻게든 내리치려는 전 남편에게 분노를 느끼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예비 신랑이 나타났어요. 여보,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제 아내에게 무슨 볼 일이시죠? 아내? 뭐야? 당신 재혼했어? 보다시피 난 재혼도 하고 회사 대표도 됐어. 그러니 불륜녀한테 버림당하고 혼자 사는 당신이 날 불쌍하게 여길 처지는 못 되는 것 같은데? 전 남편분이시구나. 저는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길래 제 아내랑 결혼하셨었나 했는데 지금 보니 별로 대단해 보이지도 않는군요. 여기 제 아내가 대표로 있는 식당입니다. 제 아내가 미련 가질 만한 사람인 건 알지만 소란 피우지 말아주시죠. 여보, 가자. 미팅 간다며. 태워줄게. 곧 준비할게. 다정하게 대화하는 저희 부부를 본 시댁의 경악스러운 표정이 봐줄만 하더라고요. 다들 보셨죠? 저 지금 누구보다 잘 먹고 잘 사니까 다들 제 걱정은 사서 하지 마시고요. 건우 아빠 없을까봐 엄청 걱정하던데. 봤지? 나 당신보다 훨씬 멋있고 돈 잘 버는 남편도 있어. 우리 건우도 당신이랑 살 때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아빠한테 사랑받고 사니까 걱정하지 마. 하도 어릴 때 이혼해서 건우는 저 사람이 친아빠인 줄 알고 살거든. 그래서 결핍 같은 건 없이 살고 있으니 그딴 식으로 비아냥거리지 말라고. 당신이야말로 당신 버리고 부자한테 시집간 불륜녀 때문에 많이 망가져 보이네. 머리는 감았니? 새장가 가고 싶으면 행색이라도 좀 어떻게 해봐라. 아무리 가족끼리 모인 자리라지만 꼬라지가 그게 뭐니? 지금 당신 모습을 보니 참, 내가 이혼하길 잘했다 싶다. 뭐?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그렇잖아. 당신 아니었음 난 평생 집에서 당신 뒷바라지나 했을 텐데. 지금은 대표님 소리도 듣고 내가 번 내 돈으로 내 아들, 우리 부모님한테 호강도 시켜드리고 저렇게 다정한 남편도 만났잖아. 후회할 리가 있겠어? 여기까지 말을 하니
전 남편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괜히 땅을 발로 한번 뻥 차고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시댁에서도 제게 뭔가 쏘아붙이고 싶은 듯 했지만 이제 완전히 남남이 된 데다 제 남편이 근처에 있는 상황에서 제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듯 했어요. 저는 제 할 말만 하고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참 떠나오는 발걸음이 한없이 가볍더라고요. 살다 보니 저를 누구보다 힘들게 했던 사람에게 일부러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자연스럽게 복수하는 날도 오네요. 이혼하고 몇 년 동안은 전 남편을 한없이 원망만 했었는데 힘든 시간들이 지나가고 열심히 살았더니 이렇게 보상을 다 받네요. 이런 걸 보면 사람 인생 흘러가는 게 동화 속 권성지가 결말처럼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저와 아들을 집에 버려두듯 방치하고는 바람을 피운 남편은 결국 다시 불륜녀에게 버림받고 아이 하나 책임져 보겠다고 열심히 살아온 저는 단란한 새 가정과 제 자아를 실현할 직장까지 모두 얻었으니까요. 사람은 마음을 곱게 써야 하나 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 남아있던 찝찝함까지 다 날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항상 행복하시고 또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